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멋지게 입고 계신데요. 오늘 의원협회 총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회를 맡았어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 이사님들하고 회장단 앞에 서야 되니까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의원협회가 뭐 하는 데인가요? 의원협회는요, 개원의들 중심으로 이제 모여있는 단체인데, 개원의들 상대로 뭐 학술대회도 하고, 개원가에서 필요한 어떤 서비스들, 노무라든가 세무, 인테리어, 뭐 각종 실사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제공해주는 그런 의사들이 모여있는 단체예요. 의사들끼리 모여서 개원의들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장님들이 모여있는. 그렇죠. 예, 전체 회원이 11,000명이 좀 넘어가거든요. 전체 개원 의사 중에 3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꽤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큰 단체입니다. 거기서 사회를 모실 정도면 권력이 있으신 건가요? 거기? 권력은 전혀 없고요. 저도 초반에 개원하고 나서 어려운 적이 있었잖아요. 개원하고 어려운 적이 있었을 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 인연으로 저도 좀 다른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저도 제가 학술 이사거든요. 연구하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다 마치신 건가요? 집에 가시는 길이에요? 네, 지금 끝나고 이제 회식이 있기는 한데 주말이니까 아기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양해를 구하고 먼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정장도 입고 구두를 신었어요. 근데 구두가 이렇게 밑창이 다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간당간당 했었는데 이게 한 반년 넘게 안 신다가 그냥 이거 괜찮겠지 그러고 신었는데 맞다, 지난번에 이거 버린다고 했는데 안 버렸고 잘못 신고 나왔어요. 구두 새로 샀는데. 어떻게 그렇게 들 수가 있어요, 밑창이? 이 구두한테 몹쓸 짓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자기를 버려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구두 신을 일이 거의 없으시죠? 그렇죠. 구두 신을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이제 그 락포트 신발 검은색 위주로 신고요. 구두 같아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발에는 편한 신발이라서 그 일할 때는 락포트 신발 주로 즐겨 신고 이제 어떤 행사나 일이 있을 때만 쓰고 있어요. 청년. 청년 딱 이렇게 얘기하네. 멋있다. 나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중년인데, 중년. 근데 정장 안 입다가 입으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정장은 뭔가 빤빤한 질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딱 감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별로 안 좋아요. 머리도 깔끔하시고. 머리 깔끔한가요? 네, 평소보다. 오늘 조금 더 깔끔하게 예전에 그런 말씀 해주시지 않았어요? 편의점 갔는데 수급자 아저씨인 줄 알고. 맞아요. 기초수급자인 줄 알았는데 의사였네. 댓글이 있었죠. 평소에 좀 그런 거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렇죠. 평소에는 동네 의사인데 환자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사는 편이라서. 머리가 복잡하면은 환자 한 명 한 명 볼 때 좀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복잡하면. 그런 거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 옷을 내가 막 골라야 되고 양말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하루가 막 꼬이면서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느낌? 이게 좀 저도 강박적인 거가 있는데, 환자 한 명 한 명 볼 때는 그 사람들의 피지컬 이그잼이라고 그래서 체크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찾아야 되고,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해야 되고, 평소에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렇게 짚어줘야 되고. 근데 내가 머리가 복잡하면 그 중에서 뭐가 하나가 빵꾸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치료가 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맑게 하려고 저는 맨날 똑같은 셔츠 입고, 똑같은 셔츠만 한 5개 입고요. 5세트가 좀 누래졌다 그러면 다 버리고, 인터넷으로 한 장당 11,9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한 5장 또 사가지고 채워놓고, 바지도 그냥 똑같은 검은색인데 정장은 아니고 약간 스판키 있는 그런 재질의 바지를 입고, 그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는 깔끔하게 하고 다닌다고 한 건데, 남들 보기에는 맨날 똑같은 옷.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옷이고 수급자인가 막 약간 이렇게 보이게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셔츠는 입으시네요. 그렇죠. 환자 볼 때 머리를, 이마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셔츠에다가 넥타이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수련 받을 때 교수님이 저한테 이거 꼭 지켜야 된다고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나마 그거는 계속 이건 해야지 그러면서. 이거 밑창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이게? 네, 난리가 났네, 아주. 옷은 나름 톰 브라운 이런 거 입으신 것 같은데. 네. 구두는 아주.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래서 버려야겠다.
집에 구두 새로 사놓은 겁니다. 저희 없어서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고 정신이 없어서 좀 이러고 다니는 거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것도 잘 못 챙기시고 맨날 옷도 똑같은 거 입으시는 분이 사회 이런 건 왜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 때문인 것도 있어요. 맨 처음에 내가 개원해가지고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준 의원협회에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좀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시작하게 됐고, 내가 어느 정도 꽤 베테랑 의사가 됐거든요. 의사 면허를 딴 지도 이제 15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다른 분들과 이제 학술 대회를 통해서 나눠보고 그러고 싶어서 하게 됐죠. 도움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으니까 저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거기서 뭐 학술 이사님이라고 했나요? 네네. 그러면 뭐 이제 새로운 뭐 연구한 거 그런 거를 막 공유하고 그런 거예요? 그쵸. 내가 거기서 학술대회를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하는데, 거기서 뭐 좌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강연에 대해서 좀 정해가지고 연자를 섭외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강연을 해서 좀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강연했었고요. 그 전에도 계속 좌장 같은 거 했었고, 한지 횟수로는 한 4, 5년 돼요. 근데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런 거 발표할 때 갑자기 막 반박하고 그러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도 있죠. 있어요? 예.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막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세팅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약을 뭐 어떻게 조제를 했느냐, 정확한 부위에 했는지 확인해 봤느냐, 어떻게 초음파로 확인하느냐, 환자의 그냥 말만 듣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박이 오가기도 해요. 왜냐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시간 내 가지고 뭔가를 공유하고 배우러 오는 건데, 짧은 시간 25분 그 동안에 연자 한 명이 이제 하나의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 듣는 사람들도 진심이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진심이고. 근데 뭔가 질문이 드라마처럼 나오진 않네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이게 드라마가 좀 환상이 좀 있네요. 그죠. 드라마가 약간 환상이 있죠. 여기 가려고 하는데 자주 오시는 집인가요? 지나갈 때만 봤어요. 한번 와보고 싶었어. 오케이. 그러면 막 원장님이 새로운 시술 이런 시도도 되게 많이 하시는 편 같은데, 그렇죠. 그런 학술 대회 같은 데서 공유하면 반응들이 어떤가요? 반응들이 되게 뜨거워요, 사실. 그래요? 제가 의사들끼리 이제 만족했는지 그런 거 평점 조사하거든요. 높은 편이에요, 제가. 그래요? 네. 너무 새로운 거다 보니까 막 보수적인 분들은 싫어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다 뭐 붙일 수 있다,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편이고, 이런 거를 섞어보면은 도움되는 환자들이 있더라 라는 식으로 조금 한번 why not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은 원래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던 분들도 이런 치료를 해보자, 그렇게 좀 얘기하시는 편이고요.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술기가 이제 FBT, Functional Balance Treatment. 요게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술기인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설명한 적이 있는데, 피하 이제 지방층, 근육의 위에 있는 근막층 이런데 포도당을 이용해서 수압 박리술이라는 걸 하는 주사 치료법이에요. 그 배에다 주사하는 게 그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배에다 주사하고 제 셀프로 하던 그런 술기가 이제 그 술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이제 대부분 되게 의아하시던 분들도 제 설명 듣고 가볍게 한번 적용해 볼까? 그리고 인디케이션이 되는 환자 왔을 때 한번 적용해 보고, 선생님 이거 뭐죠? 그러면서 다시 연락 오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 학술 대회 하는 모습이 잘 상상이 안 가서 그런데, 거기서 막 시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시연을 하려면 환자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의료행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의료인이 이제 자기가 소속된 병원 이외에 장소에서 의료행위 하는 건 의료법에 위반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제한이 있기는 해요. 가서 봐주는 거 이런 건 괜찮죠? 그렇죠. 실제로 막 가서 봐주기도 하고 그런 건? 그렇죠. 저 뭐 지인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참관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일을 계속 하시는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내 진료만 잘 하고 동네에서 유유자적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회에 되게 높은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싶은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게
PD님은 그러잖아요. 뭔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나의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냥 나는 편의점 도시락 먹고 넷플릭스 보면서 살면 되는데 굳이 내가 의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왜 의사를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나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되게 높은 가치를 실제로 이 세상을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저의 스승님들과 저희 동료, 선배님들이 저한테 알려주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제가 지금의 자리에 올라올 수가 있었는데 저도 누군가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베풀어야지 이 사회가 계속 좋은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흘러갈 수 있을 테니까. 환자만 잘 보는 의사면은 딱 환자한테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동료 의사분들한테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싶고, 욕심을 부린다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 좀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싶고, 예, 뭐 저희 가족한테도 그렇고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꼰대적인 또 발언인데 남자 놈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저를 돌아보게 하는. 아유, 별 말씀을.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 부추를 정구지라고 부르잖아요, 부산에서는. 맞아요. 나이가 40대 아저씨니까 나도 잡지식이 조금 있지. PD님 아까 이 교통카드 찍을 때 청년 이렇게 딱 말하는데 그게 되게 부럽더라, 나는. 뭐 아직은 마음은 저도 청년인데 꽤 나이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젊음이 부러운 것 같아요. 저도 PD님 보면서 느끼고 자극받는 게 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진짜로. 한번 먹어볼까? 앞으로 세상에 기여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치료적으로 좀 많이 발전시켜가지고 그런 치료를 제공하는 기여를 하는 게 원장님의 목표인가요? 네, 그것도 목표 중에 하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되게 나는 거창하게 표현하면은 하나의 우주를 내가 치유하고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되게 숭고하고 되게 나한테 되게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근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어요. 이게 되게 진부할 수 있는데 나는 정말 세상이 되게 막 쌍막하고 그렇게 험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좀 더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내 아이가 나중에 살아가는 이 한국, 넓게는 지구가 서로를 되게 배려하고 안전하게 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뭔가 그때그때 좀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기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꼰꼰한 이런 생각들, 개똥철학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좀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혹시나 뭐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조금 더 보완하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 교환해가지고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막 거창한 어떤 그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높은 가치를 사회에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지금은 저는 의사로서 그런 기능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똥철학 강의 한번. 개똥철학 강의 한번 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1강은 뭔가요? 나는 1강은 지금 당장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야 된다 라는 완전히 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싶어요. 1강은 너무 꼰대죠? 뭔가 눌러보기 힘든.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라. 거기서 주는 또 행복감들이 있는데, 사람들 불행하게 만드는 게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거를 보고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거든. 덮어놓고 지금 상황에 충실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열심히 선택해가면서 살면은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또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많거든. 현실에 충실하자라는 실존주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현실화해서 당장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면 좋겠다. 조회수 뚝뚝 떨어지는 소리 들리네, 어디서. 근데 뭐 연애는 뭐 헤어질 수도 있고 출산은 뭐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결혼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결혼 어렵죠. 무턱대고 갑자기 결혼했다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지. 갔다 돌아오면 되잖아요. 돌아오지 않게 잘 살아야지. 요새 이혼이 흠도 아니고. 오히려 결혼 생각 없는 사람들이 이혼 이렇게 흉이 아닌데 결혼 한번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정답은 없지 뭐. 행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비슷한 얘기
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이 다 다르다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저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이유가 다 비슷해요, 진짜로. 이제 병원에서도 보면은 이제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행할 확률도 좀 높잖아요. 자기 얘기하면은 다 달라. 근데 좀 긍정적인 분들은 행복한 이유가 다 비슷해요. 자기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70, 80대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은 애기 어렸을 때 키웠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 지금 내 상황 되게 소름인 거예요. 애기 키우면은 잠도 못 주무시고 그때 막 애 둘 셋씩 낳지 않으셨냐. 아, 나는 일산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 아파트 사가지고 애들 막 하나씩 커가는 거 보고 장롱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다 옷 넣고 그럴 때 되게 행복했다고. 막 걷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오셔가지고 아, 요즘에 나 막 죽고 싶다 막 그러셔. 그러면 어머니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예요? 그때 한 번만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막 이런 얘기를 내가 이제 멋 모르고 초반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그리고 좀 좋아지시면은 또 잘 지내시고 그리고 자기 행복했던 얘기 하시면서 다음에 제가 애기 낳았다고 병원에다 이제 떡 돌리고 그때 돌떡도 돌리고 출산떡도 돌리고 그랬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떡 드시면서 5만원짜리 한 장 딱 주시면서 내가 그때 말했지? 지금이 제일 행복해. 행복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거 이유가 있어. 근데 막 힘들다는 소리만 너무 많이 하고 막 육아, 출산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이거를 할 이유가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너무 프레이밍을 하니까 나는 좀 안타까워요, 사실. 근데 아까 행복한 사람들은 이유가 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뭔가 행복은 어느 정도 공식이 있고 방법론들이 좀 정해져 있다 네. 그런 얘기로 좀 들리거든요. 저는 공식과 방법론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 곁에 있고 본인을 이제 지지해주고 그냥 그런 것들 주변에 그러니까 누가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프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 자기는 괜찮아요 이러는 사람들 다들 가족이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이 없어지고 혼자 지내시고 그러면은 급격히 불행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 요새 혼자 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화려한 싱글, 이제 돈 잘 버는데 이제 가족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매체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좀 그런 분들은 불행한가요? 행복의 가능성이 조금 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이라는 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도파민이 막 터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뭔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행운이 나한테 찾아오는 상황이라든지 하는 일이 내가 기대했던 그만큼 이상은 돼야지 행복하거든. 그만큼보다 뭐가 안 되잖아? 그러면은 사람의 기분이 좀 언짢고 불행해져요. 거창하게 따지자면 내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이제 얻었을 때 행복감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막 항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걸 따라가다 보면은 전부 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로 아,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막,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뭐가 못났지? 이런 생각하게 되면 불행해지고.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기대의 역치를 좀 낮춰요. 기대의 역치를 낮추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주변에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반려자가 됐건 아니면은 부모님이 됐건 아니면 자녀가 됐건 가족들이 거의 반드시 있어요. 그런 걸 공유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은 이제 뭐 인터넷으로 뭐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어떤 쓸쓸함이나 외로움 같은 것들을 좀 상쇄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죠. 남들하고 막 많이 비교하면서 기대감을 계속 높이거나 이러면은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 뭘 경쟁 심리를 갖고 뭘 해야 돼 이러면은 불행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제 인생이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제 일이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네거티브한 감정을 유발하는데 저는 제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있는 걸 공유할 가족들이 있고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환자들이 있고 주변 그러니까 사회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가끔은 아프지만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그거 덕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도 그렇게 막 크게 막 나 되게 잘 될 거야 그러고 막 의사 여러 명 두고 병원 키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냥 나한테 오는 환자들 열심히 보자. 좀 기대치 낮추고 병원을 운영하니까 남들하고 비교도 잘 안 해요, 저는. 제 마음에 들고 지금 뭐 영상도 막 조회수 안 나와도 아, 나는 왜 이렇게 조회수 안 나오죠? 이런 얘기 내가 안 하잖아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막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찍어가지고 올려보자. 난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개똥철학 1강의 일부를 들려주신 건가요? 아, 근데 말 되게 길게 한 것 같은데, 나 지금. 근데 좀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기가 좀 정해져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좀 시기를 너무 놓치면 하기 어려운. 좀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나는 자유로운 게 너무 좋고 혼자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고 미래에는 또 그 생각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안 해라고 선택을 하는 것도 되게 위험한 생각일 수 있겠다. 그렇기도 해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지금 너무 좋은데 나중에 내가 외롭고 힘들어질까봐 나는 결혼을 하고 연애를 지금 해야겠어, 누구든 만나야겠어, 이렇게 만나면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그러더라도 생각이 바뀐 다음부터 되게 노력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혼자 있어야 편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쓸쓸하지 않아. 난 괜찮을 것 같아.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불안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현실에 맞춰서 일단은 잘 지내보시되, 이제 생각이 좀 바뀌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정말 저돌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마음이 진짜 동해야지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지. 억지로 또 해야 되는 건 아니네요. 그쵸. 억지로 하면 상대방한테도 좀 민폐예요. 예, 억지로 하면 안 돼.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결혼은 어릴 때 멋모르고 해라. 그렇게 하고 나면은 당장은 뭐 고난스럽고 힘들지라도 나중에 되면 그게 다 도움이 된다. 그 어르신들 말씀이 뭐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보가 잘 공유가 안 됐었는데 요즘처럼 정보가 공유되는 이런 AI가 막 다 알려주는 시대에 멋모르고 그냥 내가 하면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선택 못 할 것 같은데. 마음이 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말을 듣고 누군가 설득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다른 잘 맞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되게 좋은 기분이에요. 난 PD님하고 이렇게 술 한잔 안 하고 그냥 순댓국 먹으면서 개똥철학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되게 즐거워. 되게 내가 뭐 다른 의사들 뭐 몇백 명씩 이렇게 모여있는 데에서 강연하는 것도 되게 즐겁지만, 마음 편하고 훨씬 행복한 일은 그냥 이런 식으로 순댓국밥 먹으면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가면 와이프가 왔냐고 한번 꼭 안아주고, 그리고 뭐 자기가 저녁 해놨다고 이제 밥 차려주고, 그러면은 내가 허겁지겁만 먹으면은 너무 빨리 먹는다고 뭐라고 한마디 하고, 오늘은 어땠냐고 서로의 일과를 나누면서 그냥 두런두런 별 시덥지 않은 얘기하고, 그냥 난 그러는 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몰라, 이게 되게 행복한 거다, 몰라.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면 이런 게 행복이지. 나름 이제 행복 전도사 같이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 또 이제 행복 전도사까지 되는 건가? 나는 막 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행복은 해요. 그 개똥 철학의 강의 제목을 굳이 붙여본다면 행복학개론. 괜찮네요. 그거 클릭하기 싫은데. 나이 있으신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할 것 같은. 내가 90 먹고 이제야 깨달은 한 가지, 딱 이렇게 나와야지. 40살 먹은 아저씨가 그냥 행복한 개론, 개똥철학, 결혼해라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욕먹을 것 같은데. 근데 재밌다, 그냥 이런 얘기하는 게. 피디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도 이제 들어가서 아이를 보면서 또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